네, 안녕하세요. 안경학개론 수업을 진행하게 된 조현종입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한 학기 동안 안경학개론이라는 수업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은 조금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그때 이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이제 희망 수업을 파악을 해서 이제 원하시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4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학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점에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출석이 15%, 그리고 과제가 15%,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가 약 각각 35%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과제가 1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제는 총 3회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과제가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수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시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 수업에서는 과제를 이제 점수를 나눠서 등수를 나누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점수를 받기 위해 점수를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부담을 가지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가 되고요. 결석 4회 이상 되면은 자동적으로 출석 미달 F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출석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석이 생각보다 이제 등수를 나누는데 많은 영향을 좀 미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은 웬만하면은 다 100점을 맞겠다, 만점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는 매주 제가 수요일 오전에 업로드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31일 수업은 9월 1일 날 업로드가 되고 9월 7일까지 수강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수강을 하시다가 끝까지 수강을 하시지 않고 뭐 몇 초나 뭐 1분 뭐 이렇게 미달이 돼서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끝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출석이 인정이 되면 안 되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수요일날 업로드를 하냐면,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랑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대면 수업이랑 비대면 수업을 같이 겸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대면 수업을 조금 녹화를 해서 비대면 수업에도 조금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녹화본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오전으로 제가 업로드 날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는 신강출판사에서 나온 안경학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이 교재를 무조건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진도를 이 책을 기반으로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매하시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경학 개론이라는 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뭐 이 책의 전부를 나갈 수는 없어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책을 기반으로 제가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같이 팔로우를 하면서 수업을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PPT 자료도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PPT 자료는 아무래도 내용이 모두 들어갈 수 있진 않아요. 이 교과서, 그러니까 이 교재에 나오는 게 전부 이 PPT에 담아내기엔 PPT 양이 너무 방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간추려서 이 PPT에 들어가기 때문에 PPT 자료만으로는 이 책을 전부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안경학개론이라는 수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뿐만 아니라 뭐 1, 2, 3, 4학년 갈수록 이 책을 참고를 해서 수업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구입하시는 게 조금은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좀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요거를 PPT에 다 담아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같이 구매하셔서 팔로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PPT에 없는 내용을 제가 수업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책에는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웬만하면 구매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학기에 진행할 과목 안경학개론이 어떤 수업인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안경학개론은 말 그대로 안경학하고 개론이 섞인 단어인데 개론이라는 거의 단어의 뜻이 이제 국어사전을 보시면 내용을 대강 추려서 서술함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내용을 대강 그러니까 좀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좀 얇게 굉장히 얇게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학개론이라는 책은 안경화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세세하진 않지만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안경과학과가 배우는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개론 수업들은 안경과학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있는데 이거는 모든 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안경과학과 그리고 안경학 개론은 안경과학과에서 필요한 모든 과목을 간단하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경과학과에서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를 알아야 이 안경학개론이 무슨 과목이 나오는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안경과학과가 어떤 과목을 배우고 안경사 국가고시에서는 어떤 과목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PPT에 나오는 게 이제 안경과학과를 졸업할 때 안경사 국가고시에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뭐 시기의부학, 뭐 안질환, 안경재료학, 의료법규, 뭐 안경광학, 콘택트 렌즈, 굴절 검사 그리고 다양한 뭐 실무 과목들이 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이러한 다양한 과목들의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안경학 개론이라는 수업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안경학 개론을 통해서 어떠한 과목들을 배울지,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들을 배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안경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안경사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1987년 11월입니다. 이제 의료기사법이 공표가 되고 국가자격시험에 의해 면허가 취득해야만 이제 안경사 제도가 그러니까 안경사가 인정이 되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가자격시험 그러니까 면허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만 이제 안경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의료기사법이 공표가 된 이후에 안경사라는 용어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경사 면허가 시험이 생기고 안경사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경사는 시력보건 전문가로서 국민의 안락한 시생활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영위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안경사라는 게 의료 기사 등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경사 면허를
합격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1교시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따로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전 지식,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유용한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경사는 국가고시를 거친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안경사의 역할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 정규 과정에서 학문적, 이론적 소양을 쌓은 후 국가 자격의 시험에 국가 면허 시험에 응시를 하고 그리고 합격을 해야만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안경사는 국가 면허증을 소지한 전문인으로서 국민시력보건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정규 과정을 졸업하는 자만이 일단은 응시 조건이 되고요. 그렇게 응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사람들이 이제 안경사라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경사가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 렌즈 판매에 관한 구분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뭐 안경사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밑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해 드릴게요. 일단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 그리고 혹은 콘택트 렌즈 판매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웬만한 거를 다 수행을 해요. 근데 단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해 목적으로 수행하는 검사 업무도 수행을 하는데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검사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경을 처방을 해주기 위해서 혹은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주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검사들은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안경 조제, 그러니까 안경을 만드는 거 혹은 판매하는 거, 콘택트 렌즈의 판매에 대한 업무도 수행을 하는 게 이제 안경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다음 부분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뭐 헷갈려 하시는 것보다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단은 안경사들이 근무하는 곳을 안경원이라고 합니다. 안경원이란 일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경사가, 그러니까 안경사 면허증이 있는 안경사가 여러 시력 검사 후에 손님에게 안경을 맞추어 주거나 파는 곳인데 근래에는 이제 뭐 안경 판매, 수리뿐만 아니라 콘택트 렌즈 관련 업무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안경점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실무, 그러니까 안경원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안경점이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안경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적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안경원에는, 그러니까 안경원이 맞는 말이죠. 안경점이 아니라 안경점에서 그러니까 이 점은 이제 가게를 말을 하는 건데 가게 또는 상점을 말을 하는 게 이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사 면허 제도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안경사라는 면허 시험이 생기기 전에는 안경점이 맞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경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장사를 하는 점포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안경사 면허 제도가 생긴 후부터는 장사가 아닌 면허를 바탕으로 한 의료 행위로 규정이 됩니다. 이 안경사가 이제 안경원에서 이제 안경을 맞춰주고 하는 게 이제 뭐 장사는 아니고 의료 행위로 이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안경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면서 이제 안경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이제 안경점이 아닌 안경원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경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경이 언제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일단 안경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공자의 책에서 있습니다. 이제 공자의 책에 기록된 게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 일단은 뭐 13세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묵록이라는 책에도 이 안경을 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수정을 안경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수가 없는 안경,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 좀 강한 거죠. 그리고 이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 화가들의 그림에도 안경에 관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안경을 쓴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 그림들에 나오는 안경들은 그냥 화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린 거기 때문에 이를 안경의 제작 연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 발명에 대해서는 이제 1285년 이태리의 프로렌스에 있는 살비나라는 사람의 묘석에서 적혀 있는 문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안경을 발명했구나라고 추론을 조금 하는데, 그 문구에는 이제 이태리 프로렌스에 살았던 안경의 발명자 살비노 잠들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 발명자 누구가 여기에 잠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정을 해서 이 사람이 안경의 발명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세기경 노안경이 조금 발견이 되는데, 아라비아의 사람 광학자 알 하젠과 영국 사람 로제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볼록렌즈 확대력과 이것은 노안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본 거는 이 볼록렌즈가 이렇게 쓰면 글씨가 확대되는 거를 보고 이 노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면 조금 유용하겠다라는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그리고 이태리 니콜 사원에 이제 실물 크기의 안경을 쓴 노인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 PPT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노인이 지금 쓰고 있죠. 이게 이제 실물 크기와 거의 유사하죠. 실물 크기의 안경을 쓰고 있는 노인의 그림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450년경 독일인인 구텐베르그의 활판 1세술 발명이 아무래도 노안경의 수요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활판 인쇄가 늘어나면서 이제 뭐 책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읽으려면 이제 평소에는 읽다가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있는 분들은 그 글씨를 읽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 노안경이 굉장히 갑자기 이제 수요가 증대가 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이제 구텐베르그의 활판이세술 발명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 그리고 1632년경에 스페인에서 현재와 같은 귀에 걸쳐 쓰는 안경이 출현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안경사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세계적인 역사를 조금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역사는 일단은 1984년 7월에 경북 앙동군 소재의 김시인의 자택에서 안경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김시인의 자택에서 발견된 안경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제 김성일이 생전 사용하던 안경이 발견이 된 건데, 이 김시인이라는 사람은 김성일의 14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쓰던 안경이 김시인이라는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김성일이 그러면 어떻게 안경을 입수하게 됐는지의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세 가지로 조금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안경을 입수를 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안경 관련 얘기가 나왔던 이수강의 지복유술과 상충합니다. 이 지복유설에 쓰여 있는 말을 보면은, 이 지복유설이라는 소설에서 말하기를 안경은
책을 읽는데 조금 도움을 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지만 명나라나 외나라에는 모두 노인용 안경으로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본 적이 없지만 명나라나 외나라에서는 그거를 작은 글씨를 보는 안경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안경은 조개 껍질 등을 쓰는데 그 껍데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낡아서 식별하기 어려운 문서를 수정으로 햇빛에 비춰보면 판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랑 이 김성일의 안경이, 그러니까 김성일이 살던 시기랑 거의 상충하는 거죠. 그 시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조 10년 사인사에서 서장관으로 명나라가 방문했을 때 구입했다. 뭐 이런 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에 방문해서 이제 중국에서 구매를 했다.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유력해요. 이렇게 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경 역사의 가장 첫 기록이자 이제 실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김성일이 생전 사용하던 안경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안경을 애체라고 불렀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어 표기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안경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1교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유지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완화가 돼서 1에서 3단계 정도로 완화가 되면 이제 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을 선택을 하셔서 희망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단계로 유지되는 동안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업은 이제 수요일 오전에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간혹 이게 뭐 끝에 몇 초를 남기고 수강 종료를 누르시거나 종료를 하셔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출석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좀 억울하게 출석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시기를 제가 지정해 놓은 시기를 넘어가 버리면 수강을 하셔도 그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는 이제 안경학개론, 신강출판사에서 나온 안경학개론이라는 수업이 교재인데, 제가 PPT와 교재를 둘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교재를 같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PPT에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물론 수업을 들으면서 그 PPT의 내용을 다 추가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수업에 말씀하지 않거나 제가 강의하지 않는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4학년까지 조금 참고할 때는 안경학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경학개론이라는 수업은 안경과학과에서 배우는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간단하게 나와 있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모든 과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튜토리얼처럼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안경과학과를 다니면서 4년을 다니면서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시험이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어떤 거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는데, 과제 같은 거는 과대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거나 혹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의 것들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교시 수업이 조금 마무리될 것 같은데, 2교시부터는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2교시 때 우리가 배울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안경과학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눈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합쳐져서 눈이 된 거고,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교시 수업을 듣느라 고생하셨고, 잠깐 뭐 쉬었다가 2교시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2교시부터 이제 진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